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옥향기라는 전통 한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곳에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우리 가게는 그런 변태 같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고. 주인장의 고함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손님들은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에 붉은 포도주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했다. 지은이었다. 29살의 지은은 오늘 저녁 약속된 첫 데이트를 망친 채 차가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소용돌이쳤다. 그녀의 연인, 아니, 이제는 전 연인일지도 모를 수민과 함께 온 이곳은 평소 그녀가 즐겨 찾던 한식당이었다.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격이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대 라고 말하며 웃었었다. 그 순간 그들의 손끝이 스치듯 닿은 게 문제였다. 주인장, 중년의 남자 박 사장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손님, 여기서 그런. 손을 잡는 건 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폭발했다. 너희들 같은 게 우리 전통을 더럽히는 거야. 당장 나가. 포도주 잔을 집어들고 지은의 어깨에 부은 건 그 분노의 절정이었다. 지은은 비를 피할 새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한옥향기. 그 이름이 이제는 그녀의 가슴에 칼자국처럼 새겨졌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잠그고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민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수민아.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 같아.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지은에게 늘 익숙한 적이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학생과 키스한 사진이 SNS에 올라간 후 그녀는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의 냉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지은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 그냥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라고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 그 후 지은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스스로를 지켰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매년 성과급으로 고액의 보너스를 받는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처럼 일상 속에서 갑작스런 폭력에 노출되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몇 시간 후 지은은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도와줄 수 있어? 한식당 하나 사는데 이민준은 웃으며 물었다. 갑자기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간단히 설명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 집주인, 박 사장 말이야? 그 사람 빚이 많아. 최근에 은행 대출이 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 내가 알아볼게. 아마 가능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준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충분했다. 지난 프로젝트로 받은 보너스만 해도 5억 원이 넘었다. 은행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김지은 씨, 정말 이 금액으로 한옥향기의 담보대출을 인수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주식도 전부 매입하겠습니다. 거래는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다. 박 사장의 재정난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점심 무렵 계약서가 완료되었다. 이제 지은은 한옥향기의 새 사장이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습기 찼다. 그녀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민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은 여전히 북적거렸고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달랐다.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는 지은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너는 어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이 가게의 새 사장입니다. 박 사장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대출 인수와 주식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김 사장님이 이곳의 전 권한을 가지십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여자가. 새 사장,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제 그녀를 밀쳐내던 그 문, 포도주가 흘러내린 테이블, 그리고 카운터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여자. 수민이었다. 아니, 수민은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이었다. 어제 지은의 손을 잡아주려 했던,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려 했던 그 여자. 이름표에 최수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민의 눈이 지은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쳤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의 그 짧은 만남이 이제 운명처럼 느껴졌다. 박 사장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이게 어떻게? 지은은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님, 어제의 모욕은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컨설턴트로 남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 박 사장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지은과 수민은 홀로 남았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사장님, 어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수민 씨, 당신 이름이죠. 어제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수민의 뺨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공정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 네, 맞아요.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이 가게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수민과의 시작,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의 시작. 하지만 아직 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박 사장의 숨겨진 비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지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다음 날 아침, 한옥향기는 새로운 기운으로 문을 열었다. 지은은 일찍 도착해 직원들을 모았다. 12명의 직원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수민은 가장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을 간직한 듯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가게는 변할 겁니다. 전통 한식을 지키되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곳이 될 거예요. 성별, 사랑의 형태,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되어주세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수민이 먼저 박수를 쳤다. 사장님, 응원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지은의 첫 번째 변화는 메뉴였다. 그녀는 전통 김치찌개를 베이스로 현대적인 퓨전 요소를 더했다. 레인보우 비빔밥 무지개처럼 색색의 야채와 고기를 올린 비빔밥으로 LGBTQ+ 커뮤니티를 상징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지은은 설명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의 메시지예요. 다양성을 먹는 거죠. 수민은 부엌에서 지은을 도왔다.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지은은 그 손길에 자꾸 시선이 갔다. 수민 씨, 요리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수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서울로 올라와 이 일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수민의 이야기는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전라남도 작은 마을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달았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는 홀로 서울로 올라와 홀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일했다. 한옥향기에서 일하며 박 사장의 차별적인 태도를 견디며 버텼다. 박 사장님은 항상 겨자 손님은 얌전하게라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어제 일도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은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럴 일 없어요? 내가 지킬게요. 그 말에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후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한 커플, 남녀가 아닌 두 여자였다. 그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고 지은은 직접 다가가 환영해요. 오늘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말했다. 커플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여기. 괜찮을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완벽해요. 우리 가게는 모두를 위한 곳이니까 그날 매출은 평소의 2배였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 한옥향기의 변화가 올라가며 젊은 층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 박 사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컨설턴트 명목으로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불편했다.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요즘 소문 들었어. 너 그 가게 샀다고? 왜 그런 데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가게에서 나 모욕당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복수라기보단 바꾸고 싶어서. 어머니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 또 그 일로 왜 포기 못하니?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통화가 끊어지자 지은은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장님, 오늘 고마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수민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사장님, 당신처럼 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어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은은 수민의 손을 덮었다. 수민아, 나도 당신을 만난 게.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카페의 조명 아래 수민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지은은 조심스레 그녀의 뺨에 손을 댔다. 키스해도 돼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한국 사회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순간은 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박 사장이 지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김 사장, 이거 봐요. 당신이 산 그 가게 실제로는 내 가족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대출 인수 시 일부 계약서가 불분명했다. 박 사장의 미소가 비열했다.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그의 말은 어제의 모욕을 떠올리게 했다. 지은의 분노가 치밀었다. 박 씨, 이건 협박이에요. 법정에서 보죠. 박 사장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비밀이 다 까발려줄게. 그 연인 기약이나 가족한테도. 지은은 민준에게 급히 연락했다. 박 사장이 반격해. 어떻게든 막아줘. 민준은 걱정 마. 내가 조사할게. 그 인간, 과거에 성희롱 스캔들 있었어. 그걸로 역공격하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수민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인데 이소란이 그녀를 휘말리게 할까 봐. 저녁, 수민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 가게에서 수민은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아직은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수민의 품이 따뜻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박 사장의 첩자가 보낸 사람일까?
변화의 물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옥향기의 변화는 서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레인보우 비빔밥 사진들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LGBTQ+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곳을 추천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가게에 도착해 메뉴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민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출근 전에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퇴근 후 작은 선술집에서 소주를 기울였다. 수민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의 속삭임에 수민은 웃었다. 나도. 사장님, 아니 지은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돼. 그 호칭이 지은의 가슴을 간지렸다. 하지만 박 사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조사 결과 박 사장은 과거에 직원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돈으로 무마했다. 이걸로 그를 압박하자 민준이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민준아, 나 수민이랑 진지해질 것 같아. 이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민준은 웃었다. 그럼 더 잘해야지. 사랑은 싸움 속에서 빛나니까. 한 주 후 가게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한옥데이 전통 한복을 입고 오는 손님에게 할인. 지은은 수민과 함께 한복을 골랐다. 수민은 분홍 치마 저고리에 입고 지은은 청색 한복을. 와, 수민아 예뻐해. 지은의 말에 수민은 부끄러워했다. 이벤트 당일 가게는 10,000원이었다. 한복을 입은 커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지은은 그 광경에 미소 지었다. 이게 그녀가 꿈꾸던 가게였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포용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그날 저녁 재앙이 닥쳤다. 박 사장이 기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여기 봐요. 이 가게가 뭐 하는 곳인지. 변태들의 소굴이 됐어요. 그의 고함에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기자 하나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물었다. 김 사장님, 이 가게가 LGBTQ+ 전용인가요?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사랑은 다양하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박 사장은 서류를 흔들며 외쳤다. 이 여자가 나한테 협박했어요. 내 가게를 빼앗고. 소란이 커지자 수민이 앞으로 나섰다. 박 사장님, 그만하세요. 당신이 어제 손님 모욕한 거 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도 그 편이었어? 당연히 너 같은 게. 그의 손이 수민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은이 막아섰다. 손대지 마. 그 순간 직원들이 지은 편에 섰다. 박 사장님, 이제 그만. 기자들은 그 장면을 찍었고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전통 한식당, 차별 논란 속 새 사장 등장.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은아, 뉴스 봤어.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수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갈래?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혼자. 가족 일인데. 하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너도 내 가족이야. 그들은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강북의 아파트,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를 무치고 있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가게 사서 뭐 하려고? 그냥 팔아.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그 가게에서 나 모욕당했어요. 게이 때문에.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민이를 봐요. 그녀는 내 사랑이에요.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다가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미안해. 우리 지은이 고생 많았지.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 집을 나서며 지은은 수민을 안았다. 고마워. 같이 와줘서. 수민은 속삭였다. 언니,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박 사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한옥향기 새 사장, 동성애자 스캔들. 지은의 과거 사진이 첨부되었다. 대학 시절 키스 사진. 댓글은 악랄했다. 이런 데서 밥 먹을 수 없어. 한국 전통 파괴. 지은은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다. 수민이 달려와 안았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음 날 가게 문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보수단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변태 가게 퇴출을 외쳤다.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포기하지 마. 지은은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포기 안 해. 이건 우리의 싸움이다. 김민준이 도착해 지원단체 불러올게. LGBTQ+ 네트워크에서 도와줄 거야. 그날 지은과 수민은 가게 안에서 서로를 안고 밤을 지새웠다. 창밖 시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시위가 사흘째에 접어들자 한옥향기는 고립되었다. 배달 주문조차 줄었고 직원 중 몇 명이 사직서를 냈다.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수민이 차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언니, 쉬어요. 내가 부엌 봐줄게. 지은은 수민의 손을 끌어당겨 키스했다. 수민아,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하지만 후회 안 시켜줄게.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언니 사랑해. 민준의 도움으로 LGBTQ+ 단체 레인보우 코리아가 지원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가족이 더 아플 텐데. 하지만 수민이 말했다. 언니, 숨기다 다 잃을 바에 당당하게 싸우자. 한국도 변하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회견 날 가게 앞에서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이 가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민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수민이 그녀의 손을 잡고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견은 바이럴이 되었다. 해시태그 한옥향기 사랑이 트렌딩됐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시위대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반격은 더 치명적이었다. 그는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당신 딸이 내 가게 망쳤어요. 게다가 그 스캔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집으로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 버렸어. 수민은 울며 안았다. 내 가족이 언니 가족이야. 엄마한테 말할게. 수민의 어머니는 전남 시골에 살았다. 수민은 영상을 찍어 보냈다. 엄마, 지은 언니 소개할게요. 제 연인이에요. 어머니의 답장은 따뜻했다. 아가, 잘 살아. 엄마 믿어. 그 메시지가 지은을 위로했다. 하지만 충돌은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직원 한 명, 유진이가 수민에게 말했다. 수민 언니, 사장님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수민은 상처받았지만 지은에게 숨겼다. 고조는 박 사장의 최후 수단이었다. 그는 가게의 비밀을 폭로했다. 한옥향기는 실제로 불법 개조된 건물로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소방서가 출동했고 가게는 일시 폐쇄되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수민은 고집했다. 아니야. 고칠 수 있어. 그들은 밤새 서류를 검토했다. 민준이 도왔다. 박 사장, 이걸로 끝장내자. 성희롱 증언 모았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박 사장은 직원들을 차별했습니다. 수민 씨를 포함해 수민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제가 본 적 있어요? 다른 손님도 모욕당했어요. 판사는 박 사장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가게 반환을 명령했다.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지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깨졌다.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용서할 수 없어. 내 선택이야. 수민과 지은은 폐쇄된 가게에서 데이트를 했다. 빈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언니, 미래는 어때? 수민의 물음에 지은은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그들의 키스는 깊어졌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이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다시 일할게요.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환영해. 가게 재개봉 날, 비가 내렸다. 하지만 손님들은 우산을 들고 모여들었다. 지지자들, 커뮤니티 멤버들. 지은과 수민은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그날 매출은 사상 최고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만나자 눈물이 흘렀다. 재개봉 후 한옥향기는 상징이 되었다. TV 프로그램에서 지은과 수민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책도 나왔다. 사랑의 한옥.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가게는 제3이에요. 수민 씨와의 사랑처럼. 수민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들의 일상은 달콤했다. 주말에 남산타워에 가서 불빛을 보며 추석에 수민의 시골집으로 내려가 김장을 했다. 수민의 어머니는 지은을 며느리라고 불렀다. 지은아, 수민이 잘 부탁해.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박 사장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괴롭혔다. 한밤중 익명 메시지,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에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민이 안아주며 섰니? 무시해. 우리는 행복하잖아. 하지만 지은의 불안은 커졌다. 수민아, 내가 내 인생 망친 것 같아. 수민은 키스하면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자유를. 가족과의 화해는 천천히 왔다. 어머니가 가게를 방문했다. 지은아, 맛있네. 비빔밥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범마, 용서해. 어머니는 안았다. 미안해, 딸. 엄마가 무지했어. 아버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곧 올 거야 라고 했다. 그날 밤, 지은과 수민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우리 결혼할까? 지은의 제안에 수민은 놀라. 정말? 지은은 반지를 꺼냈다. 네, 한국에서 우리 방식으로. 하지만 충돌은 다시 왔다. 보수 정치인이 가게를 비난하며 전통 파괴 캠페인을 벌였다. 시위가 재개되었고 이번엔 폭력적이었다. 누군가 가게 유리를 깨뜨렸다. 지은은 다쳤고 수민은 병원에서 울었다. 언니, 왜 우리한테만. 지은은 변화는 아파. 하지만 멈추면 안 돼. 이태원 후 그들은 단체와 함께 대응했다. 시위에 맞서 사랑의 행진을 열었다. 수백 명이 서울 거리를 걸었다. 지은과 수민은 앞장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행진 후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봤어. 내가 강하네. 그는 수민에게 고개 숙였다. 미안해. 우리 딸 잘 부탁해.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추석 음식을 먹었다. 송편을 빚으며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영원할까? 수민은 정원이 만들자. 가게는 확장되었다. 지은은 LGBTQ+ 쉼터를 만들었다. 청소년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다. 한 소녀가 말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 나요. 지은은 수민과 눈을 맞췄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비 오는 날 한옥 지붕 아래에서 춤을 추며 수민아, 사랑해. 그러나 반전이 왔다. 박 사장의 딸 은지가 나타났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가게 돌려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놀랐다. 은지는 과거 박 사장의 피해자 중 하나였다. 아버지가 나도 차별했어요. 게이 친구 때문에.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하자. 새 시작으로.
한옥향기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지은과 수민의 결혼식은 가게에서 열렸다. 한복을 입은 게스트들, 레인보우 깃발이 나부꼈다. 어머니가 울며 행복해라 라고 했고 아버지는 축배를 들었다. 딸, 내 선택 존중해. 은지는 메이드 오브 오너로 서서 박 사장의 사과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가 변했어요. 감옥에서 반성했대요. 결혼 후 그들은 허니문으로 제주도로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걸었다. 수민아, 우리 아이는, 수민은 웃었다. 입양하자. 사랑으로 키우자.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때때로 악몽을 꾸었다. 모욕의 밤, 가족의 냉대. 수민이 깨우며 격이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서로의 버팀목이었다. 한 해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소녀, 미나. 미나는 가게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박 사장은 출소 후 찾아왔다. 김 사장.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새로 시작하세요. 그는 자원봉사자로 남았다. 변화의 상징.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날의 모욕이 이 모든 걸 가져왔다. 수민의 손을 잡고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내 사랑.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전통으로. 에필로그. 몇 년 후, 한옥향기는 전국 체인. 지은과 수민은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들은 손을 잡고 퇴장했다. 영원한 파트너로.